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충원 답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그 이전에 단군 할아버지 지금 보이는 사진은 해발 600고지의 북한산, 삼각산이죠. 가운데가 가운데에 보이는 양반이 지난번 설명드렸듯이 이게 해발 600고지 용출봉이라고 합니다. 일명. 여기는 그 손좌에서 건좌, 하늘을 팔짱 끼고 있다고 그랬죠. 좌측에는 이 할아버지 좌측에는 봉황새입니다. 봉황새. 우측에는 에, 의상봉이라고 하는데 일명 의상봉 거의 뭐 반은 맞고 반 틀린 말이죠. 여기 금계장군입니다. 금계장군. 왜 지금 다시 이렇게 메인으로 띄우려고 하느냐면 이 여기 지금 좌측에 의상봉에 요 가운데 지난번에 단군 할아버지의 양쪽 눈과 팔짱 끼고 이렇게 하늘을 응시하면서 계신 거죠. 근데 좌측의 의상봉에 30년 동안 이 의상봉을 올라다니고 용출봉 올라다녔는데 이 북한산 그 마당에서 그 주차장에서 보면 이 모습을 관하지 못했습니다. 안 보여주신 거죠, 한마디로 말해. 근데 이 사진을 모셔놓고 세 번째 이거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안 보여주신 겁니다. 단군 할아버지를 모시는 이 금계 장군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이렇게 인간 세상을 내다보는, 감시하는, 보좌하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랫동안 고심했다가 지난번에는 사진이 너무 흔들어 가지고 참 죄송해서 다시 한번 그 사진을 모시게 됐습니다. 저 신비한 모습을 뭐 제가 저승에 가면 이제 설명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 사진이 단군 할아버지 위에 아까 본 그 사진을 모셔서 다시 이렇게 바르게 후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세히 보면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힘들게나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현충원 답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치우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잘 해서 이제 해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이 산발이를 잘 못하겠네. 옆에서 해주면 좋지만 이게 편의상 됐습니다. 제가 대충 뭐 그림 한 20년 그렸는데 산도를 이게 잘 여러분들이 마음에 덜 드실 겁니다. 하는데 참 어렵군요. 이따 또 다시 하기로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답사기 현충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작구 동작동의 강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서에는 공작새가 알을 품는 형국이라 했는데 일제시대가 스쳐간 후에 동작동이라 명명했다고 합니다. 구리가 많이 나와서 동작동이라고 했답니다. 근데 그것은 과연 그럴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천상에서 산하를 제작하실 때 순국한 수십만의 영령들이 잠들 터전으로 좀 더 포근한 공작새의 형국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의 안목으로 현충원은 공작포란 형국이다 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설명드리자면 여기가 박정희 대통령 여기가 박정희 대통령 묘 동그란 데가, 여기는 공작새의 머리가 됩니다. 머리가 되고 제가 보는 안목에 날개를 이렇게 펴고 여기 펴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이 공작새의 머리도 아니고, 머리 부분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밑에도 아닙니다. 바로 좌측의 평지에다가 박정희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근데 이 평지는 평평하니까 물이 엄청나게 나오고, 돌도 나오고, 물이 막 엄청 났답니다. 그래서 끝에는 이제 숯을 묻고서 묘를 썼답니다. 그 다행이죠. 숯을 묻기 망정이지, 숯을 안 묻었으면 지금도 물이 가득 찼을 겁니다. 숯을 묻으면 지금은 물이 안 찼을 거예요. 산소를 파게 되면. 뭐 100년이든 1000년 똑같은 얘기니까 물이 지금은 안 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터는 정혈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이 산에 대한 안목이 없는, 풍수지리에 대한 그 이기만 조금 풍을 없는 사람이 묘를 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을 많이 안 다니고 집에서 공부한 사람이겠죠. 그 저 밑에 내려와서는 여기가 그 제1장군묘역입니다. 이게 란에 해당하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란. 공작새 아래 형국이라는 말이죠. 그 밑에는 요 조그만 데는 옛날에 공중가가 여기 들어가 있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거기 붙을 정도로 묘를 썼는데, 김대중 선생님 묘죠. 근데 좌청룡이 아주 그냥 평범한, 쉽게 말해서 할머니들이 모여서 앉아서 이렇게 있는 그런 정도의 좌청룡이, 우백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좌청룡은 여기가 되고 여짝이 되겠죠. 근데 거의 산줄기에 붙어서 간신히 붙어 있는 정도의 묘터라고 저는 봤습니다. 너무 허접하죠. 그 밑에가 이승만 대통령 묘인데 너무나 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3000평 정도의 터전에 묘를 만들었는데 너무 크게 만들었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리고 끝에 가서는 지난번에 쓴 거죠. 지난해인가? 이 김영삼 대통령이 여기다가 자기가 당신이 터를 잡아가지고 묘를 썼다고 해요. 이게 여기다 잘 잡았다는데, 여기서 돌이 나왔다, 봉황새 알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반은 거짓말입니다. 혹세무민이에요. 김영삼 대통령 묘가 여기 있는데 이 양반 좌양이 이 남쪽을 보죠. 무슨 자인지 봤는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적어놨는데 안 보이네. 이 봉우리가 3개, 문필봉 같은 것이 3개가 조그맣게 조산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글문장, 글 좀 쓰는 사람이 앞으로 그 집안의 국회의원은, 그때도 제가 국회의원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국회의원은 나왔다가 말았대죠. 현철 씨가 내가 그때 얘기했어요. 이 자리 가지고는 국회의원 못 낸다 라고 했는데, 앞으로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문필 글 잘 쓰는 사람이 아마 장관이 될 것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회룡고조형,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회룡고조형입니다.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위에는 지금 보시는 이 위에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관악산 줄기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도 시흥 쪽이죠. 이게 뭐냐면 반야 용선형.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을 태운 용이 부처님을 태우고 가는 배 형국이다. 반야 용선형이다 합니다. 이건 어디서 보냐면 북한산의 삼각산 장군봉, 비봉, 쉽게 말해서 비봉인데 장군봉이죠. 거기 올라가서 보면 이 한강이 둘러있고 딱 공작동이 조그맣게 보입니다. 그 뒤에 관악산 줄기에 이 반야 용선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보고 집을 잘 짓게 되고 좋은 자리다가 묘를 잘 쓰게 되면 이것도 군항지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 제일 강 건너 이것이 용마산입니다. 용마산은 엄청 멀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아주 길게 생겼는데 아주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래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측에 이 남산인데, 남산은 잠도봉이죠. 근데 이것도 여기서 보면
이쪽에서 보면 남산이 보입니다. 남산도 이 반야용선형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이 양반들은 이 기운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전 대통령께서 요 밑에서 있으니까 받을 수 있겠지만 좌청룡으로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좌를 어떻게 이렇게 놓은 것 같은데 좀 떨어지지 않았나 싶고, 중요한 것은 여기 알 공작새의 알 형국인데, 여기는 장군들 비석이 한 수천 개가 비석이 꽂혀져 있어 마치 고슴도치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묘를 쓸 수가 거의 없을 텐데, 어떤 좌우지간 제가 30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공부해 본 바로는 이 산 전체를 관산을 해 보니까 이 동작동에는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그 큰 대혈이, 이 동작동에 큰 혈이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양반들보다는 뭐 천지차이,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런 묘를 두 분이 쓸 수 있는 그런 혈이 남아 있다. 그 외에는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쓰든지 말든지 그건 뭐 자기들 마음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 동작동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문제보다도 뭐가 문제냐 하면, 중요한 것은 이제 보면 장군묘역 지나서 여기 뭐 이승만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잠들어 계시죠. 살아서는 귀신이다, 뭐 산이 귀신이다, 제사도 절대 지내지 말라, 인사도 절도 안 하고, 그렇게 일관하던 부르자들이 대통령이 되어보겠다고 자신의 선대가 매시던 종교를 허시적처럼 버리고 백성을 위해 천지간에 제 한번 제대로 안 지내고, 그런 자들이 과연 명당에 들어갔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저도 그 현충원을 유심히 몇 번에 걸쳐서 답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백성들에게는 단 3평의 땅에 매장을 권하고 효도 한번 해보려고 평생 모은 재산의 반을 덜어서 명당이라고 마련했더니 도로가 미약하다고 허가 불가랍니다. 허가 불가. 응? 요즘에 그렇게 바뀌었답니다. 그것이 국리민복, 자유민주주의, 도덕과 윤리, 지식 있는 인격자들의 정치입니까? 아니, 자기가 땅을 샀으면 효도를 하려고 길이 있건 말건 묘는 허가를 내줘야지. 자기네들은 3,000편, 내가 많이 태클을 걸었습니다. 전직 대통령한테. 아니, 자기들은 3,000평, 1,000평 묘를 쓰면서, 응? 일반 백성들은 3평의 묘라니 말이 안 된다, 이것은. 에? 그게 무슨 올바른 정치야. 아니, 대통령을 지내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300평은 몰라. 근데 3,000평, 1,000평 이렇게 자기들은 땅을 차지해놓고 일반인들은 3평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어? 그런 자들은 그런 것이 위반했어. 그럼 국회의원이 땅 뭐 쳤겠지, 방망이를 때렸겠지, 위반을 했으니까. 예? 그런 자들은, 그리고 또 자기네들을 화장했으니까 아무런 관계 없다 이거야. 그런 자들은 진짜 선대가 벼락 맞고 3대가 천벌 받을 놈이라고 아마 세인들은 말할 겁니다. 응? 말 됩니까? 하기에 박정희 대통령도 혈장에서 비켜서 쓴 것이고, 한강물이 바로 치고 들어오는 박면수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산수에 물 찬다고 사람들이 말한 것입니다. 광주 팔 때 물이 많이 나올 때죠. 수술 묻었으니까 다행이고, 어떤 군항 출지를 100점으로 친다면 왕후지지를 90점, 3대 상공지지를 80점, 국회의원 장관 7대 추전지지를 70점, 대부지지 60점,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박정희 묘는 30점.
김대중 10점, 이승만 50점인데 사성을 너무 크게 해서 위압돼 40점으로 감점. 끝으로 김영삼 묘터에서 봉화리 나왔다고 하는데 아주 언론에서 야단 없어졌죠. 사흘간 같이 일한 사람이 말에는 알처럼 생긴 돌을 본 적이 없다고 SNS에 이실직고했습니다. 묘를 쓰는 직관은 무슨 내용, 무슨 띠에 무슨 좌이며 특수특파, 발음연대, 어떠한 인물이 난다 정도는 말해야 공부하는 학생들의 귀감이 되는데 형국 자체를 몰라 허둥대는 눈치더라고요. 하도 안타까워서 내가 사흘 뒤에 매스컴을 통하여 김영삼 대통령이 아침에 일어나서 정이 큰 형님, 박정희 대통령 말합니다. 정이 큰 형님 잘 주무셨습니까? 대중 동지 잘 잤는겨? 김대중 선생을 말합니다. 하고 인사는 회룡 고조 형이라고 사흘 후에 언론에 발표하니까 닷새 만에 그때서야 반복해서 말한 자입니다. 그 담당자 말입니다. 그게 무슨 직관입니까? 집에서 남의 책 몇 권 보고 남 흉내 내다가 흉내 낼 정도의 삼립풍속하라고 사람들은 아마 손가락질 할 겁니다. 그 또한 송장 앞에서 공갈치면 백굴저각이라 해서 천벌에 해당되니 저승에서 빨리 데려가 다음 생에는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아마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심한 말일지 몰라도 정신 차려도 공부하라 이 말입니다. 그 돈 몇 푼 벌려고 가서 맨날 절하고서 자기가 묘를 쓰면 그 출세하는 거예요? 엉터리로 말이야. 회룡 고조형도 모르고 설명도 없이 알라왔다 동그란 돌 갖다 놓고 알라왔다 그러면 말이야. 혹세무 의미냐 그게. 내가 보는 현충원은 그나마 김영삼 묘터는 좌청령이 없어도 조산에 작은, 아까도 좀 말했지만 문필병이 3개가 있어요. 작은 게 조산에. 지금은 국회의원도 못 냈지만 앞으로는 문자가 나온다. 아까도 좀 잠깐 말씀드렸듯이.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뭐 현충원 내에서 이렇게 좀 장하게 말씀드렸는데 워낙 그래도 대통령 되면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차시 그려서 참 열심히 설명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여기 다시 한번 재삼할 거는 물이 여기 잠실에서 이렇게 이쪽을 보고 들어다가 나갑니다. 이것이 박면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니까 여기서 보고 이제 이렇게 오고 여기서 물이 잠실에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를 보고 오는 거죠. 그거 박면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요. 이거 묘에 바로 닿으면 이게 물 찬다. 세종대왕 묘도 하늘 내고 물 나온다고 바가지를 들고 와라 그랬답니다. 근데 그런데 물 나온다고 칠읍산을 가서 구멍을 뚫으니까 물이 멈췄답니다. 칠읍산, 경기도 양평에 있는 칠읍산 봉우리에 가서 구멍을 뚫어라 그러니까 물이 멈췄답니다. 그렇게 이 하늘과 땅의 이치, 산의 이치는 정말 수만 년 전부터 우주 지구를 만드실 때 그때부터 제작 수많은 노력으로 우주인들이겠죠. 뭐 우주인들. 그래서 환인 우주인들이 여기 지구에 살았답니다. 그때부터 만드는 것을 환웅천왕님과 그 아들 단군 할아버지께 이 후대들을 위해서 명당을 심혈을 기해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게 묘 잘 쓰면 감사한 거고 묘 쓰면 조상 탓이죠. 뭐. 그렇습니다. 장하게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국립현충원은 그렇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